주식시장은 지금 너무나도 좋은 시장으로 보여지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시장은 아니죠. 돈이 확 묶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황금성이 좋은 상품에다가 투자를 해야 돼. 황금성은 이 상품의 황금성이 좋아지죠.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993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의 유익한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인데 2억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 지금은 예금되어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금 보유하고 계시는 건 죄송스럽게 엄청난 큰 실수를 범하시는 거고 바보스러운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반드시 지금 시기엔 투자로 옮기셔야 됩니다. 다만 지금 투자 금액이 소액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한번 대면 상담을 통해서 좀 더 상세히 투자처를 알아보셨으면 합니다. 자, 왜 그런지 뒤에 판소를 통해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인상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 금리에 대한 큰 틀의 흐름을 좀 더 이해하셔야지만 왜 지금 현금을 들고 계시면 안 되는지 그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얘기는 금리는 돈의 가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레 현금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긴축이 시작이 되면서 시장에 풀려있던 현금을 전부 중앙은행이 흡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금리가 상승이 되면 자연스럽게 대출에 따른 금리도 함께 상승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예금에 대한 금리도 함께 상승이 되고요. 자, 기준금리는 채권금리와 비례가 되고 또 채권금리에 따라 이 대출금리가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채권의 금리가 가장 중요한데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다라고 한다면 채권의 가격은 하락합니다. 따라서 채권의 금리를 높일 수밖에 없고 채권의 금리가 높아지니 대출에 따른 금리도 함께 높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자연스럽게 예금금리도 인상하게 되어 있고요. 자, 대출금리가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부채에 대한 비중이 높아질 겁니다. 부채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물 자산인 부동산은 현금으로 거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금 가치가 높아지면 실물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까지의 전개된 상황입니다. 근데 반대로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가 인하가 되면 자연스럽게 현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현금 가치 하락. 그리고 자연스럽게 금리가 인하되다 보니 대출에 대한 금리 또한 마찬가지 하락합니다. 그리고 예금금리 또한 마찬가지 하락하게 되죠. 그리고 당연히 대출에 대한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부채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실물 자산에 대한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금과 실물은 교환거래이죠. 현금 가치가 떨어지면 수요층들은 어디로 갈까요? 실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자산시장으로 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자, 은행권들은 예대마진으로 수익을 창출합니다. 예대마진이 지금 현재 은행권에서 엄청나게 높게 형성이 되어서 지금 부동산 하락 구간에서 있어도 대출, 가계대출이 감소됐다라고 하더라도 예대마진율이 높아서 은행권의 수익이 엄청나게 높아졌죠. 자, 지금 시장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했습니다. 시장금리가 하락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금리 인상이 정점이라고 시장에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 연준 기준금리 인상폭이 앞으로는 많이 나와봤자 한 번 또는 두어 번 요 정도 수준에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급격한 금리 인상은 끝났다.
긴축은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SBB 실리콘밸리 은행의 파산이 지금 은행권들로 전부 다 확산이 되어서 쉽게 금리를 올릴 수가 없더라. 또 우리나라 한국은행 기준금리 또한 3차례 연속 동결을 한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앞으로는 금리가 빠른 시일 내에 인하될 거라고 생각한 시장에서는 미리 선반영돼서 채권의 금리가 하락했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금리도 하락한 겁니다. 지금 대다수의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의 하란이 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3%대. 기존에 8%대까지 올라갔던 이 금리가 3%대 수준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은행권 입장에서 예대마진율을 높이려면 대출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금리가 예대마진금리이죠. 이게 높아지려면 자연스럽게 예금금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빠른 속도로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예금금리는 기존에 5% 이상까지 올라갔던 이 수준이 지금 3% 수준인데 다시 2% 수준까지 내려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률은 몇 %입니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지금 4.2%예요. 근데 예금 금리를 2% 준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3% 수준인데 그러면 실질적인 수익이 있습니까? 실질 수익이 하나도 없는 거죠. 물가가 지금 4%대인데 실질 금리가 0% 아닙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겠다? 나중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유동성이 다시 확대되는 시기가 찾아올 겁니다. 유동성이 확대되면 이 유동성 자산들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실물에 대한 자산으로 돈이 유입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 유동성이 다시 확대돼서 실물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그 구간에 우리 구독자님이 나중에 유입된다면 뒤늦게 또 유입될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투자자는 항상 선행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움직이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미 시장 금리는 하락했기 때문에 현금 가치가 떨어진 거죠. 수익률이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인하됐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현금에 대한 수익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당연히 실물 자산으로 미리 선행해서 움직이면서 유입하셔야만 합니다. 이게 투자자의 1원칙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부동산 시장을 봤을 때 부동산의 상품은 어떤 상품들이 있을까요? 자, 대표적인 상품들 주택이 있습니다. 뭐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주택들이 있고요. 또 여기에 아파트가 있죠. 또 여기에 빌딩이 있습니다. 또 상가가 있죠. 자, 대표적으로 실물 자산의 부동산 상품은 크게 보면 이런 4가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난 큰 폭으로 하락했죠. 자, 금리 인상이 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끌어올려서 부채에 대한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 매도를 계획한 매물들이 적체되면서 매매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출도 주택담보대출만 상승된 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또한 마찬가지 채권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같이 상승하게 된 거죠. 따라서 전세 수요 감소로 인해서 전세 수요자가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 가격도 하락하게 됩니다. 여기에 투자를 계획했던 다주택자의 물건 내서 역전세를 맞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전세 시세보다 훨씬 더 낮아진 전세 시세로 다시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되는 이런 상태가 지금 나오게 된 거죠. 현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다시 매도를 계획한 분들의 물량이 적체되고 있는 상황이죠.
가뜩이나 전세 가격이 하락되어 있는 상황에서 전세 수요도 감소되는데 전세 가격 하락세는 더욱더 가속화되면서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여기에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차 계약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수요가 분산됐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전세를 맞춰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세 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뉴스 매스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그리고 대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대출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월세로 전하는 수요가 더 많아짐에 따라 또 계약갱신을 다시 요구하고 청구한 그리고 그렇게 갱신을 한 수요자가 많음으로써 임대차 계약을 다시 진행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근데 이거는 주택시장뿐만 아니라 빌딩이나 상가시장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 나온 시장은 뭐예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었죠. 이미 오프라인 시장은 어려워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 동대문 시장 한번 가보십시오. 동대문 쇼핑센터 가보십시오. 경매시장에 500만 원에 나와 있는데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그런 복합 상가, 복합 빌딩, 지산 이런 물건들에 대한 공실의 우려가 앞으로 더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자,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이면성을 띠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동성 확대로 인해서 또다시 실물자산 가치가 상승하는데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현상이 더욱더 높아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그러면 소비가 더더욱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물가는 기존의 5% 이상, 6%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9%까지 인상이 됐던 물가 상승률이 지금 4% 우리나라에선 인하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미국도 6%, 5%까지 진입을 하는 시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둔화된다는 얘기는 소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자, 지금까지는 코로나가 회복된 상황에서 수요 인플레도 함께 작용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행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가까운 나라에도 여행을 많이 가고 계시고 국내 여행도 많이 가고 계시죠. 그만큼 수요 인플레도 작동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금리가 인하된다는 얘기는 결국엔 경제 침체가 지속적으로 되어오고 소비가 더더욱더 위축이 돼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공실에 대한 우려 심리는 더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금 자체도 굉장히 많이 유입되는 시장입니다. 자, 주택시장에서 바라봤을 때 매매 가격만 하락하면 상관없는데 전세 가격의 하락폭이 훨씬 더 컸습니다. 1.5배에서 2배 정도까지 전세 시장이 굉장히 약세 시장으로 전환이 되면서 전세가율이 낮아졌죠. 전세가율이 낮아졌다라는 얘기는 결국엔 투자 금액이 많이 유입된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투자적 관점에서 봤을 땐 좋은 시장은 아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금을 들고 있다라는 개념조차 성립되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이 자금을 어딘가에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금 다발을 뭐 집에다가 모셔놓진 않지 않습니까? 어딘가에는 사용을 해야 되고 어딘가에는 묻어놔야 될 텐데 어디에 묻어놓겠습니까? 당연히 앞으로 올라갈 이 실물 자산에 미리 묻어놔야 된다. 나중에 다시 금리가 인하돼서 유동성이 확대돼서 그 시기에 실물 자산이 들어가면 이미 늦은 거죠. 따라서 지금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 상품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빌딩과 상가도 마찬가지. 이제 앞으로 수익형 부동산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수익형 부동산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성도 좋지 않죠. 따라서 매매 가격 하락과 무관한 그리고 전세 가격 하락과 무관한 역전세의 위험성에 놓인 그런 부동산이 아닌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어야 되는
임대차 계약, 다시 세입자를 어떻게 임차인을 모셔와야 될지 그런 고민 걱정 안 하는 그런 상품으로 보셔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품은 어떤 상품이냐? 상가다. 이 상가에는 앞전에 설명드린 복합상가가 있습니다. 지산이나 아니면 우리가 보통 많이 보는 1층에 있는 상가들, 이 복합상가라고 하는데 여기 들어가면 폭망하는 겁니다. 전부 다 수익형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매매와 전세, 역전세와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어야 되는 이런 고민 걱정 없는 상품은 하나밖에 없다. 재건축 단지 안에 있는 상가다. 이 복합상가는 수익형이죠. 목적이 뭐예요? 월세 받는 목적이죠. 이 재건축 상가는 차익형입니다. 차익형.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공실에 대한 우려 안 하셔도 됩니다. 공실 나면 뭐합니까? 어차피 목적이 월세가 아닌데 월세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본인 자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원래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투자 금액을 적게 하려면 대출을 끌어다가 써야 되죠. 그럼 매달 이자가 지출이 되죠. 이런 상황에 공실이 나면 그 이자에 대한 부분 다 임대인이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시세차익용의 이 상가는 공실에 대한 원래 목적 자체가 월세가 아니기 때문에 공실에 대한 우려도 없고요. 또 세입자를 다시 안 맞추셔도 상관이 없죠. 월세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금 자체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다만 재건축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상가 같은 경우, 특히 뭐 강남 같은 지역 일대는 대지 한 평당 5억 정도 합니다. 대지 한 평당. 그럼 만약에 대지 한 5평이면 얼마 정도 합니까? 한 25억 정도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어간다. 왜요? 일반 재건축 아파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프리미엄이 잔뜩 껴져 있는 재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가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 소지가 매우 높은, 사업성이 높은 그런 아파트에 미리 프리미엄이 없는 상가에 투자를 해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소액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며칠 전 강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렇게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정부가 나섰습니다. 규제를 하기 위해서. 현금 청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권리 산정일 기준 자체가 없죠. 따라서 그 기준을 도입하기 위해서 도시비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서 다시 규제하겠다.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요가 급증했기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그런 상품으로 우리는 봐야만 한다. 지금 현재에서는. 주택시장은 지금 너무나도 좋은 시장으로 보여지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시장은 아니죠. 투자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돈이 확 묶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황금성이 좋은 상품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황금성은 이 상품의 황금성이 좋아지죠. 지금 물량은 감소되고 있고 수요는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재건축이 진행된다라고 하더라도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황금성이 좋은 상품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금리가 아직까지 높아져 있는 상황이지만 금리에 대한 인하의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훨씬 더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금리 하락으로 인해 지금 대출금리, 예금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현금 가치의 수익률은 너무나도 저조하죠. 실질 수익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금리 인하가 나와서 유동성이 확대돼서 실물자산 가치가 정말 크게 상승되기 이전에 미리 투자자는 선점해서 기다리고 있어야만 한다. 반드시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상담 받고 계획과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